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입니다. 바람은 조금 차갑지만 따뜻한 햇살과 봄꽃들이 얼굴을 내미는 화사한 봄이 도쿄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5번째 이야기로 4월의 봄 햇살처럼 싱그럽고 봄꽃처럼 화사한 파블로바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블로바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요. 1926년 그녀의 호주와 뉴질랜드 공연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디저트로 아직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각각 자국의 디저트라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료가 간단하여 쉽게 만들 수 있고 독특한 식감과 화려한 모습으로 널리 사랑받는 디저트인데요. 얼마 전 소개시켜드렸던 미셸락 오모테산도의 파블로바 모나카 기억하시나요? 미셸락 셰프가 이 파블로바를 일본풍으로 재구성한 디저트였는데요. 이처럼 현재까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인의 디저트 파블로바. 그럼 오늘 함께 구워볼까요?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의 각종 레시피는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먼저 오븐팬에 맞는 유산지를 준비하고 18cm 링의 안쪽 선을 따라 마커로 원을 그리고 유산지를 뒤집어서 오븐팬에 올려 준비해 둡니다. 18cm 링이 없으시면 대략 직경 18cm 정도의 접시나 냄비 뚜껑 등을 이용하여 원을 그려주세요. 파블로바는 머랭 케이크에 크림과 과일을 올려서 만드는 디저트인데요. 그 베이스가 되는 머랭 케이크를 단단한 프렌치 머랭을 이용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 100g을 계량하고 옥수수 전분 5g, 건조 계란 흰자 7g을 넣고 두 재료를 섞어둡니다. 파블로바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머시멜로우와 같이 쫀득하며 촉촉한 식감을 내는 것이 키 포인트인데요. 옥수수 전분은 설탕의 수분을 흡수하여 머랭 안쪽에 수분을 모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머시멜로우와 같은 식감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건조 계란 흰자는 일본에서 마카롱 등 각종 머랭 쿠키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머랭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성공적인 머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겨울철에는 사용하는 계란 흰자의 약 5% 정도, 여름철에는 약 15% 정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건조 계란 흰자가 없으시다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대신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산성 성분 또한 머랭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븐을 130도로 예열해두고 단단한 프렌치 머랭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 흰자 2개를 깨끗한 볼에 준비하시고 핸드 믹서로 거품을 내주세요. 오늘 제가 사용할 계란 흰자는 약 70g인데요. 머랭에 사용할 설탕은 100g으로 계란 흰자보다 양이 많아서 설탕을 녹이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설탕을 3번에 나누어 계란 흰자에 넣고 충분히 휘핑을 하겠습니다. 단단한 프렌치 머랭을 만들 때에는 첫 번째 설탕을 넣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설탕을 넣기 전에 거품을 충분히 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볼을 뒤집었을 때에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휘핑을 한 후 첫 번째 설탕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휘핑을 합니다. 단단한 프렌치 머랭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는 컵케이크 만들기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은 7번째 이야기 컵케이크 만들기 전편을 확인해 보세요. 설탕이 녹아 머랭에 윤이 나고 위스커로 떠올렸을 때 이 정도로 뿔이 서면 두 번째 설탕을 넣고 다시 휘핑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뿔이 서면 휘핑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탕을 넣고 휘핑을 하는데요. 윤이 나고 머랭을 저었을 때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고 이 정도로 뿔이 서면 단단한 프렌치 머랭 완성입니다. 프렌치 머랭이 완성되었으면 바닐라 엑스트랙 6g을 넣고 준비해둔 옥수수 전분과 건조 계란 흰자 파우더를 넣은 후 위스커로 살짝 섞어줍니다.
건조 계란 흰자 파우더가 없으시면 레몬즙을 이 단계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위스커에 묻은 머랭을 준비해둔 오븐팬 네모퉁이에 묻히고 유산지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려놓은 원 안에 머랭을 전부 쏟고 원의 크기 정도로 반죽을 펼친 후 머랭 겉부분을 고무주걱으로 살짝 정리를 하고 안쪽의 반죽을 바깥 부분으로 밀어서 안쪽을 살짝 오목하게 정리를 하여 나중에 크림과 과일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13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약 90분간 구워줄 건데요. 다 구워진 후에도 오븐을 열지 않고 오븐 안에서 완전히 식을 때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워진 머랭을 오븐 안에서 서서히 상온의 온도로 식히면 머랭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랭을 단단히 만들지 못했거나 구워진 머랭을 갑작스런 온도로 식히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머랭 위쪽이 무너지게 되니 주의하세요. 실패 없이 머랭을 구워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첫째, 머랭을 단단히 잘 거품을 내고 둘째, 오븐 안에서 서서히 식히는 것으로 저는 보통 사용하기 전날 밤에 구워서 다음날 오전에 오븐에서 꺼내서 사용합니다. 오븐 안에서 완전히 식은 머랭을 꺼내서 머랭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유산지를 떼고 접시에 옮깁니다. 이제 머랭 위에 장식할 크림과 과일을 준비해 볼게요. 오늘 올릴 샹티 크림에는 레몬즙을 넣을 건데요. 레몬즙으로 사용할 레몬 반 조각을 준비해 두고 장식으로 사용할 레몬 슬라이스를 잘라둡니다. 딸기는 작고 모양이 예쁜 2알 정도를 따로 준비해 두고 세로로 4등분, 2등분, 그리고 가로로 동그랗게 잘라서 단면의 모양과 색깔이 골고루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블루베리도 조금 준비해 두고 포인트로 사용할 초록색 잎도 조금 준비합니다. 그 다음엔 샹티 크림을 만들 건데요. 생크림 120g, 설탕 10g, 레몬즙 10g, 그리고 레몬 제스트를 조금 넣고 바닐라 엑스트랙 6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얼음볼에 올려서 휘핑을 합니다. 샹티 크림 만드는 법에 관해서는 7번째 이야기 후편 딸기 생크림 컵케이크 만들기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만드는 샹티 크림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머랭과 잘 어울리도록 상큼한 레몬즙과 레몬 제스트를 더하고 설탕을 줄여서 당도를 낮추어 보았습니다. 샹티 크림만 맛을 보면 단맛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머랭 위에 올려서 함께 드시면 아주 적절한 맛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스커로 떠올렸을 때 소프트 크림과 같이 뿌리 서면 샹티 크림 완성입니다. 이제 접시에 올려서 준비해둔 머랭 위에 크림과 과일을 올려서 파블로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머랭은 수분을 금방 흡수하므로 반드시 드시기 바로 전에 크림과 과일을 올리셔야 하는데요. 미리 장식해두면 머랭이 수분을 흡수하여 주저앉게 되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머랭에 준비해둔 샹티 크림을 고무주걱으로 펴서 바르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잘라서 준비해둔 딸기를 올리고 그 위에 블루베리를 더하고 꼭지를 따지 않은 딸기를 포인트로 가운데 올려서 레몬 제스트와 레몬 슬라이스로 싱그러움을 한층 표현한 후 초록색 잎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4월다운 화창한 봄날이라서 뒷마당에 나가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선물로 받은 얼그레이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고
파블로바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바삭하고 쫀득한 독특한 파블로바의 머랭의 식감과 싱그러운 과일, 그리고 상큼하고 부드러운 샹띠 크림은 오늘의 화창한 날씨를 그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안나 파블로바는 이 디저트처럼 다양한 모습의 매력적인 발레리나였을까요? 전설적인 발레리나로 알려진 그녀의 모습을 이 디저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싱그럽고 화사한 이 매력적인 디저트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벚꽃을 이용한 벚꽃 판나코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한 판나코타 위에 보석과 같이 반짝이는 벚꽃 젤리를 올려서 만들어낼 건데요.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도쿄 아줌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